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제가 3가지 수익 봉투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 개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재편한 무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두산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시장에 무려 2,5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우울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두산그룹주가 대표적이었습니다. 합병에 대한 이슈가 이제 11월 22일에 금감원에서 승인이 나오고 나서 이제 임시주총이라는 마지막 단계만 거치면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임시주총이 결국에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편하는 무산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한 차례 더 밀릴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7월 달부터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고 무려 6번의 좀 기간이 6개월의 기간이 걸렸었고 8번의 수정이 있었는데 또 한 번 무산이 되게 되다 보니까 주주분들은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합병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주가가 지금 계엄령 사태 이후에 너무 크게 밀려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합병을 반대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대량으로 쏟아질 수 있다라는 부담감에 좀 이 임시 주주총회는 취소가 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주주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화장품주 반등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 물론 많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테마주를 제외한다면 그동안 너무 많이 밀려 내려왔고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했다라고 보시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화장품주 종목 내에서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VT고요. VT를 제외한 나머지 화장품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강한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내놓게 되면서 어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14년 만에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바꿀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내일의 중앙경제 공작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반등, 앞으로 찐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은 건가? 이에 대한 내용들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재건주 강세 이렇게 잡아봤고요. 재건 종목들 중에서는 오늘 무려 5가지 종목이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평화를 원한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재건 관련된 종목들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강한 모멘텀을 끌고 갔습니다. 오늘도 연속성을 보였는데요.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전에 보셨던 이 화장품주 종목들과 다르게 트럼프의 수혜를 받으면서 11월 달에도 한 차례 크게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 변동성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트럼프 수혜주로 한 차례 주목을 강하게 받았었던 재건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보면 좋은 건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수익 봉투 뜯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 멘토의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 추천 종목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지난주와 좀 그래도 비슷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박성재 멘토님과 화요일장 시장 정말 좋았고 내일도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했다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슈를 맞닥뜨리게 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반등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조금 놀랍다라는 생각을 네. 좀 했습니다. 이제 보면은 롤러코스터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을 조금 제가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볼 때 이제 중국 주식들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봤어요.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걸 보고 우리 시장이 조금 일시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조금 크게 올라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어제는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어제 빠졌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조금 순매수로 들어왔다라는 점이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점이긴 했어요. 근데 다만 그 수치가 굉장히 좀 크진 않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적은 규모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바닥 시그널, 단기적으로는 바닥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은 순매수로 들어왔는데 코스피는 오히려 또 봤어요. 저는 우리 시장을 좀 올해를 조금 놓고 예측을 한번 해봤을 때 짧으면 한 주 정도, 늦으면 한 2주 정도는 단기 바닥은 나온 것 같습니다만 대세적인 바닥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2주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조금 기간 조정으로 꺾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정치적인 불안정성, 이 불안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정치권 재료가 외신에서 봤을 때 이 탄핵소추안이 빠르게 표결이 되지 않고 이 정국이 계속 길어지는 상황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제 표결이 좀 빠르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은 나오고 있습니다. 14일에.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여당 쪽의 인사들이 한두 명씩 지금 의원들이 넘어오면서 이제 표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내란 혐의로 인한 그 상설 특검에 대한 오늘 국회가 이게 통과를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210표 찬성으로 통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요 이제 특검이 좀 진행되면 어쨌든 간에 뭐라도 나오면서 이게 조금 탄핵 정국이 빠르게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조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변수가 있다라는 점과 이게 지금 외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노무라 증권에서 환율이 5월까지 1,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무서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더 걱정하는 거는 이게 조금 길어진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환율이 조금 더 위로 더 튈 만한 요인이 하나가 더 있어요. 미국의 국채 금리인데 제가 지난주에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 이제 비농업 일자리 수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기도 했고요. 기저효과로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표가 지금 골디락스로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미셸 보우먼 같은 물론 매파적인 인사긴 하지만 이분은 이제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2월은 금리 인하,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조금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고요. 시장에서 경계하는 요소가 연말로 갈수록 한 가지 나올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례적으로 예외 없이 이제 미국의 선거가 있기 전에 재무부에서 재정 지출을 많이 하면은 항상 선거가 끝나는 그 분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인플레이션이 올라왔다라는 유의미한 통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경계한 연말까지 국채금리 상승 여파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지금 많이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시장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는 중에 요거까지 같이 터져버리면 노무라 증권은 5월까지 1,500원을 받지만 연말까지도 1,500원을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그랬을 때는 시장이 크게 휘청일 수 있겠죠. 물론 이 탄핵 정국이 빠르게 조금 마무리가 되는 그림들이 나온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바닥 시그널이 빠르게 잡혔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고 그래서 산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딱 어떤 시나리오대로 갈 거다라고 특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우선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어떤 시장이 좋아질 걸 기대하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 시장 내에서도 우리가 옥석을 잘 가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방송 말미에 또 이제 공략주들을 또 소개해드릴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좋은 공략주들을 잘 잡아내는 기법, 이 레시피도 제가 오늘 또 무료로 공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인사이트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빨간불을 가득 킨 시장이었지만 환율 패닉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환율이 치솟을 수 있다라는 경계감 가져야 되는데 1,500원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이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여파까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이트 좀 받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뜨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022128-8566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 시장이 그렇게 핫했는데도 우울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12월 12일에 임시주총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두산그룹주가 합병이 이제 또 한 번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게 끝난 건 아니다. 또 한 번 재편에 대해서 의지를 다질 거다라는 내용을 밝히긴 했지만 이게 6개월이 걸렸는데 또 밀리는 거잖아요. 두산그룹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계엄 여파로 인한 무산 가능성이 우선 네.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굉장히 조금 오랜 시간 동안에 속을 썩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네. 사실 이제 원전 산업이 조금 뜬다 하면은 이 에너빌리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매수해 오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가지고 있는 그 두산밥캔의 지분을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이관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7조의 규모로도 매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거의 뭐 헐값에 넘긴다라는 거고 돈이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까지 보여지다 보니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화가 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회사 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정 구간 정도 주식이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우선적으로 매수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로 사실 대안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2만 지금 890원이에요. 근데 지금 17,000원대까지 하락을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 낭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무산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12일 임시주총인데 이제 이 내용이 실제로 무산이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지는 한번 좀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 그룹주들 전체 그룹주들의 소액주주들이 한 48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좀 악의적인 사례라고 제가 말씀을 좀 함부로 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안 생겼으면 하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들이 있고요. 무산이 된다라는 그런 만약에 좀 판단이 조금 더 높다면 오히려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저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2주 만에 거의 22,000원대에서 네. 17,000원대까지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모멘텀도 있어요. 저는 이 지금 현재 보면은 박스권 형태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저점 구간이라서 올라갈 여지가 커요. 기술적인 요인도 그렇다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계엄 여파, 지금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실에서 사실 원래 연말에 SMR 관련해가지고 4개 건설에 대한 것들을 좀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그렇죠. 없어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본질을 봐야 됩니다. SMR은 내년에 가장 잘 봐야 되는 저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지금 경쟁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에서. 그럼 수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기존의 화석 연료 에너지에 우리가 너무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의지를 하다 보면은 결국 탄소 배출이 굉장히 가속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AI 시장의 가속도의 성장은 신재생 에너지 및 네. 원전의 동반 성장과 같이 간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뭐 환경에 대해서 뭐 되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 조금 가짜 뉴스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친환경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정부의 보조금을 가져가다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들을 하면서 재정을 지출하는 그런 낭비를 줄이자라는 이야기의 차원이 더 크거든요.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원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트럼프
당선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 경제화가 되고 저는 주요 골자가 전력망과 에너지라고 보는데 특히 SMR을 집중해서 보는 이유는 풍력과 태양광은 24시간 안정적으로 이제 에너지원은 공급을 못 합니다. 하지만 무탄소로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원전이고요. 그리고 안전적인 측면에서 소형 원전 모듈이 중요하기 때문에 SMR 잘 봐야 된다라고 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도 SMR 쪽에 가장 많은 개발과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방면으로 봤을 때 지금 저점 매수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원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모멘텀도 받아가지만 글로벌적인 트렌드다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트레이딩 전략 궁금하시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0221288566번으로 전화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종목들 오늘 정말 강했습니다. 오늘 화장품 종목 중에서 제일 강했던 건 아무래도 VT를 꼭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화장품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그 VT가 지난주에 화장품주에 대한 주제 수익봉투 이야기를 네. 하셨을 때 제가 탑픽 종목 VT 맞아 내수도 좋다 이런 이야기 네.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잘 가서 조금 뿌듯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시행 여부는 사실 11일에서 10일 이번 주 안에 그쵸.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난주랑 사실 말씀을 똑같이 드리고 싶어요. 화장품 업종들은 사실 올해 2분기부터 해서 세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올해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을 거다라는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올라왔던 부분이고 이번에 올라간 건 이제 중국발 제로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발 이제 어떤 경기 부양 가동에 대한 가장 큰 기대는 저는 내년 상반기를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를 더 기대한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랑 이야기가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 리스크로 우려하는 재정 지출을 낭비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금리 상승 압력이 그래서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관세도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인데 네. 관세도 사실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한 협상 우위 전략일 뿐이다. 요 뷰를 저는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연말과 연초에 내년 이제 연초까지 인플레이션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이후에는 다시 경기가 결국에 꺾이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금리가 국채 금리도 이제 하락을 하고 금리 인하 전망이 강해지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도 같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종목들을 내년 올 상반기를 더 기대를 하고 잘 봤으면 좋겠고 지금 집중을 해볼 주식들은 4분기 연속 YOY 기준으로 수출 데이터가 수출이 실제로 늘어나는 기업들이 121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지금 잘 보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VT 제외하고도 그런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이 더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뭐 특정 종목들을 제가 딱 제시해서 이야기를 드리기보다 수출이 4분기 동안에 계속해서 YOY 기준으로 많이 올라간 주식들 중에 121선 아래에 있는 주식들, 종목들, 화장품 종목들을 잘 보면 좋을 것 같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강력한 섹터였던 화장품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멘토님께서 힌트 제대로 주셨죠. 이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도 VT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오늘 가장 강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 상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재건주입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이 5종목이나 나왔습니다. 정치 테마주 제외하고는 재건주가 가장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재건 종목은 또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한번 갔었던 종목이잖아요. 밀렸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주는 좀 트레이딩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내년까지도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나홀로 사실 연말 랠리로 갈 수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물론 이게 확정이 되려면 정치권 이슈가 확실히 잠잠해져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그 트럼프 당선인이죠. 당선인이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결에 대한 방안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사실 이 후보 시절에도요. 이 당선이 본인이 된다면 백악관을 인수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당선이 되고 나서 가장 초기에 임기 초기에 퍼포먼스를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원전에 대한 뭐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조선의 협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야기고요.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처음에 좀 보여주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좋은 메시지를 던져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건 종목들이 오히려 좀 트럼프 트레이드 쪽에서 이 탄핵 정국이 조금 마무리가 된다면 가장 가파르게 연말 랠리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제가 탑픽 종목을 좀 이야기를 네. 좀 드리고 싶어서 한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네. SY 스틸텍입니다. 사실 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온 이유는 테크플레이트 관련 기업 종목인데요. 테크플레이트가 모든 건설 현장에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자재거든요. 그래서 재건 사업에서 가장 큰 수혜를 저는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재건 테마주들, 이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으로 인해서 재건 테마주들이 상승을 했었을 때 상승률이 가장 강했습니다.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에 유동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던 종목이 계속 강세를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SY 스틸텍이 연말 랠리 그리고 임기가 시작되는 1월 20일 이전까지는 굉장히 좀 강세를 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산타랠리를 유일하게 받아갈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섹터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SY 스틸텍 탑픽 종목으로 짚어주신 만큼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들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주세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0221285666번도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410대를 회복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5% 넘는 하락세를 회복해주면서 오늘은 5%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장중에는 우리 시장에 대한 호재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와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법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일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 이 개인의 매도세는 여전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장 살펴보도록 합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들 리스트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피에서 오늘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담았을까요? 매수했던 종목 가장 상단에 유한양행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여전히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 셀트리온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모두 상승으로 마감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매도세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린 건 삼성전자입니다. 또 SK하이닉스도 이 상위 종목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강한 매도세가 들어왔는데 반대로 또 기관에서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 뒤에 기관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여전히 금융업종에 대한 강한 매도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이 담은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피에서 기관은 어떤 종목을 담고 어떤 종목을 팔았을까요? 네, 코스피에서 기관이 담은 종목들입니다. 먼저 매수세가 강했던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과는 조금 엇갈린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삼성전기, 현대차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 오늘 두산그룹주들의 약세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1% 하락세, 두산로보틱스 굉장히 큽니다. 거의 10%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고려아연, SK텔레콤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종목 두산그룹주입니다. 네, 오늘 두산그룹주들 사업 재편안에 자초 위기가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중 급락세를 보여줬는데요.
두산 밥켓을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서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을 하려고 했으나 이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안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런 소식에 오늘 장중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이 비상계엄의 사태의 여파로 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더더욱이나 하락세로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장에서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에서 오늘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팔고 어떤 종목을 샀을까요? 네, 가장 먼저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린 건 루닛입니다. 사실 요즘 루닛에 대한 이 순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장중에서는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알테오젠 그리고 휴젤, VT, 리가켄 바이오인데요. 제약 바이오주들과 그리고 화장품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세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엔캠, 펩트론, 테크윙, 그리고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매도세도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관이 담은 종목도 같이 보실까요? 오늘 기관과 사실 외국인이 담았던 종목이 조금 비슷합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이 담은 종목 리스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알테오젠, 루닛, VT, 리가켄바이오, 파마리서치 여전히 기관이 담은 종목에서도 화장품주와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이 눈에 띕니다. 네, 매도세에서도 안랩 오늘 7%로 하락을 마감했고요. 기관의 매도세 강하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테크윙, 에코프로비엠과 우리기술투자, 숲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종목 화장품주입니다. 특히 오늘 화장품주들 이 VT는 52주 신고가를 낼 정도로 장중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는 중국 내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화장품주들에 대한 호재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휴젤과 VT, 파마리서치는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추가로 이 한국 화장품 제조 코스맥스, 삐아 실리콘투의 흐름도 내일장에서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였습니다. 예, 계속 시장이 반등을 할 법하면 다시 떨어질 만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도 방심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떤 시장에서도 좀 잘 옥석을 가려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만든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스마트 머니 기법이 무슨 기법이냐? 자, 스마트 머니가 뭐죠? 똑똑한 돈입니다. 자, 어떤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그러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매수를 하는 자금을 우리는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먼저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저희는 주포라고 부르죠. 이 주포들이 저점에서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매집을 할 때 들어온 자금을 똑똑한 돈, 즉 스마트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같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입니다. 그럼 이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뉴스도 보지 않고 구별해낼 수 있느냐?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통계 데이터긴 한데요. 단연간에 크게 올라갔었던 주식들, 그 주식들이 저점에서 어떤 공통점의 매집의 유형들을 갖는지 그 부분들을 압축을 해가지고 제가 알고리즘으로 신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그 이후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라 볼 수가 있고요. 이 신호가 그러면은 많은 그 주포들의 매집 물량을 다 잡아내는 거냐? 그렇게 함부로 특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이 되고 추세가 돌아져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오는 그림들을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잠시 후에 예시 종목을 통해서도 보여드릴 거고요. 한번 몇몇 포인트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강조를 합니다. 좋은 기법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수익성이 좋아야 된다. 당연히 수익을 보려고 기법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수익성은 승률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승률이 예를 들어서 10종목을 내가 거래를 했는데 7종목을 이겼어요. 근데 플러스 3%로 이기다가 3종목을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는데 손실을 봤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을 챙겼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이거는 손익비가 좋은 기법, 즉 손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마트머니 기법은요. 승률도 좋은데 손익비도 좋습니다. 게다가 이 두 번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용법이 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매매 방법, 이 기법 포인트가 굉장히 복잡해버리면은요. 매매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빈도도 늘어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 기법이 간단해야 되는데 스마트머니 기법은 이 한 화면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려볼게요. 우선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있어요. 요거는 잠시 후에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다 무료로 제공드립니다. 자, 이 신호를 받아가셔서 등록을 하셨다면 일봉 차트에 포착이 될 텐데 이 포착된 날을 우리는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주포들이 매집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될 때 포착을 하게끔 제가 정말로 이 신호를 잘 만들어 놓았어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건데 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정말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포착일, 시작을 했으면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주포들이 매집을 할 수가 없겠죠. 추가적으로 이후에 매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포착이 되면 언제 매수를 하면 되느냐? 포착 후 조정 시 기준봉 저점 매수. 뭐냐면 포착일 캔들 있죠. 이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빠르게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포착일 이후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나는 장중 내내 이제 차트를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못한다 하시면은요. 퇴근하시고 오셔가지고 이 스마트머니 종목들을 리스트업 해놓으셨다가 이 포착된 것들 중에 기준봉 고점, 윗꼬리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이 앞에서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포착일 이후에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 정말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추가 매집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고요.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선 보류를 했다가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 추세선도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중요합니다. 100%는 없어요. 다만 기법을 이용할 때 손실이 날 수 있지만 손실이 짧게 나와야 되겠죠. 제가 손절 추세선 타이트하게 형성되게끔 만들어놨고 이것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추세선 이탈을 하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됐을 때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다 안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예시 종목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시 종목 태성입니다. 자,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하겠다. 라는 뉴스가 등장을 했는데 언제 등장을 해요? 5월 29일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더 큰 뉴스가 되냐면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중국의 C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C사,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C사가 뭘까요? CATL사죠. 중국의 CATL사고 일본의 대형 배터리 업체 파나소닉과도 최근 의논을 시작했다라는 뉴스까지도 덩달아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뉴스를 봤을 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스마트머니 기법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주포들이 매집을 할 때 그 신호를 보고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재료를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알았을 때는 5월 29일 언제예요? 복합동박 설비 결정을 이사회에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을 거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고 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뉴스로 우리한테 전달이 되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언제부터 알 수 있어요? 중국의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순간부터 이미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즉 내부자 정보 성격이 있는 재료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로 함부로 특정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내부 관계자가 아니고 단순히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인척, 지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점에서 매집을 정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런 뉴스들이 등장하기 전에 포착을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하얀색 네모 박스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구간이 있어요. 이게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이 뉴스가 발생한 5월 29일 근처의 구간입니다. 자,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5월 29일에 정확하게 한 달 전인 이 4월 29일에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예요. 자, 스마트 머니 신호는 한 달 전에 포착을 해줘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뉴스가 나온 날은 5월 29일인데 그 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세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은 제가 뭐라 그랬죠? 매집의 시작일이라 말씀드렸죠. 자, 포착일 이전에 보세요. 거래량이 없죠. 포착일 이후에 정말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로부터 제로 발생일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 뭐예요? 아, 요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이 매집한 거래량일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고 계속 보유를 했다면 1000% 넘는 시세가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7월에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거든요. 7월에 추세선이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플러스 200%가 넘어가고요. 뉴스 발생일에 뉴스가 발생을 안 하고 조정이 나와서 손절 추세선을 이탈한다면 마이너스 3%로 굉장히 약손실이죠.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데 이 10배거, 10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대형 재료가 뜨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기법을 신청 주신 분들에게는 다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드리는데도 안 받아가시면 손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예시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고요. 2월 22일, 2월 26일에 이런 뉴스가 뜨면서 주가가 급등으로 올라가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 1위를 탈환을 하면서 올라가게 되죠. 어떤 뉴스냐면 키스루다 SC, 히알루로니다즈 원천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변경 계약, 그리고 허세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을 청구한다는 이야기. 이게 2월 22일, 2월 26일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여기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약과 청구, 뭐예요?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체결되고 공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전달이 됩니다. 즉, 이 내용 또한 마찬가지로 내부자 정보의 성격이 있는 재료라는 거고요. 심지어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매집을 저점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확정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마트머니 신호가 한참 전에 포착을 해줬다는 사실이에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요, 제로 발생이에요. 이때 급등 나올 때가 요 하얀색 네모 박스요. 이 구간이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뉴스가 나온 날들이에요.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뉴스가 등장하기 이전에 3번이나 포착을 했고 최초 포착일이 작년 9월인데 마찬가지예요.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는데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포착일로부터 재료 발생일 사이에 늘어난 거래량은 마찬가지로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 포착일에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유를 계속했었을 때 400%가 넘는 시세로 올라간다라는 점. 4월에 이탈할 때 정리를 하더라도 100% 수익이고 손절 추세선 이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가 안 뜨고 조정이 나와서 추세선을 이탈하더라도 마이너스 6%밖에 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자, 잡주인가요? 아니잖아요. 코스닥 1위 대장주입니다. 자, 이 대장주도 이런 대형 뉴스가 뜨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뭐다? 스마트머니 신호고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다 제공을 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 말을 믿지 말고요. 제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이 기법을 그냥 제공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직접 검증해 보시고 보이는 정도까지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잘 배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머니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들을 봐야 실제로 어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가 봐야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집중을 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추천 종목부터 한번 리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월 6일에 추천받았던 종목이 두 가지 종목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에 추천을 받았던 신성 델타테크가 당시에 73,000원대에 들어갔었고 목표가 84,000원 아직까지 도달하려면 좀 남아있죠. 그렇지만 8.29%라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고점이 79,600원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제 많이 눌렸지만 그대로 반등이 나오면서 그 위에서 좀 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신성 델타테크는 리뷰 종목으로 상당히 많이 가지고 네. 나왔어요. 작년에도 이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 무려 1,500%까지 많이 올랐었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네. 특히 조금 잘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초전도체에 대한 그 두 번째 특허를 출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에요.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 이 재료들이 여전히 다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이 똑똑한 돈인 스마트 머니 신호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목표가 유지 이야기 드리고요. 매수 전이신 분들은 아직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박성재 멘토님을 아신다면 이 종목으로 수익률이 무려 1,500%까지 갔던 종목이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 신호가 뜨면 더욱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월요일장 한번 눌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그대로 84,000원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월 6일에 추천받은 또 다른 종목이 있죠. 이 DTNC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관련된 종목으로 그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3,700원 매수가의 목표가는 4,500원이었고요. 오늘 3,920원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12.43% 수익률이 10%가 넘겼어요. 이 종목도 한번 리뷰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동일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 네. 중에 또 드론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전히 목표가를 저는 4,500원으로 제시드리고, 보통 스마트 머니 신호에 들어오고 나서 뭐 네. 10%, 20% 올라가고 끝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보통 한 4, 50% 올라가고 많게는 100% 이상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직 매수 전이신 분들마저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 여전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DTNC 역시 여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오늘 추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DTNC 차트를 보고 또 신성델타테크 차트를 보면서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데 이 종목들의 차트의 흐름은 깨지지 않는구나. 심지어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우상향하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종목도 차트의 흐름이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폴라리스 AI 들고 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참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면은 추세가 시장과 무관하게 좀 네. 안 꺾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다들 어려운 시장 속에서 좀 받아가셔서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항상 드리고 있는데, 폴라리스 AI는 또 뉴스도 좋은 것들이 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준비한 것들을 네. 볼게요. 지난번에도 가져왔었던 사실 내용인데요. AI 기본법이 연내 통과에 대해서 좀 안개 속으로 가고 있다. 지금 이제 탄핵에 대한 이야기 전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이 좀 아예 안드로메다로 갔다. 이런 기사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탄핵 결의가 좀 빨라진다면 요게 다시 한번 재료로서 가동이 빠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고요. 다음 재료를 보면 이 딥페이크가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악의적인 이 AI에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AI 안전연구소라는 그 정부 기관을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 딥페이크가 저는 이제 너무 사람들이 우려할 만큼으로 좀 악의적으로 성장하기는 제한된다고 보긴 해요. 데이터는 실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사람들 개개인마다 그 디테일한 표정에 대한 데이터들을
학습하기엔 조금 제한이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잘 봐야 되거든요. 뭐냐면 특정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안 기술들이 사실상 더 많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도요. 양자 내성 암호라고 하는 PQC 모델들이 이미 16년도부터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이런 기술들이 좀 위험한 기술들이 나올 때는 항상 거기에 대한 보안 기술들이 먼저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좀 드리고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또 이제 가장 큰 재료가 될 것 같아요. 이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대한 그 재건에 대한 그 기대감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사실 스마트 시티 구축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스마트 시티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시장과 우크라이나 재건, 트럼프 트레이드 같이 잡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의 흐름, 주가 흐름이 사실 이제 정치적인 어떤 악재가 굉장히 크게 다시 부각되지 않는 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는요, 11월 27일에 포착이 됐고요. 자, 신호 포착일 이전에 보면 어때요? 거래량이 없는데,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죠. 자, 정석입니다. 정석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전략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이죠. 2일 시초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3,650원, 손절가 2,65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폴라리스 AI 오늘의 추천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3,650원 목표가 잡아주셨고 내일 시초가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손절가는 2,65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추천 종목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전선 관련된 종목으로 들고 오셨네요. 저희가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전에 두산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전력 수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원전도 간다라고 보면서 이쪽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LS 에코에너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성장세도 눈에 지금 띄고 있거든요. 한번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수주 잔고가 지금 2,000억대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기도 하고요. 이걸 조금 소화를 좀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수 매출 이제 증가도 있습니다. 그 내수 매출도 계속 증가를 하는데 수출 매출에 대한 증가가 굉장히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3분기에 나왔었던 총 데이터가 이미 작년 총 실적을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매출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지금 북미 매출이 조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고부가 가치 제품인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수출 증가가 눈에 띄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적인 전력망 확충 움직임으로 초고압 케이블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저는 전력 쇼티지가 올 수 있다라고 봐요. 2025년에. 왜냐하면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를 경쟁하듯이 구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 산업을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플도 뭐 대만에다가 한다라는 이야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전력망이 미국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변압기라든지 전력망, 케이블 이런 종목들이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고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5년에도 강세 흐름 유지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12월 3일에 들어왔고요. 이런 이야기도 드립니다. 우하향을 하던 종목이 신호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추세가 바뀐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제 전략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시초가 가격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 1차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5,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12월 4일에도 양봉이 나왔던 종목이네요. 전력 쇼티지가 2025년에는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LS 에코에너지 짚어주셨습니다.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잡아보시면 되겠고 목표가 32,000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트레이딩 전략 챙겨가고 싶으시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주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2128-8566번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추천 종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HFR입니다. 이 종목이
매번 발음할 때마다 HFR 뭔가 감기약 같기도 하고 어렵긴 한데 통신 관련된 종목이고 통신 관련된 종목 하면 좀 떠오르는 게 좀 성장 섹터가 2025년에 많이 가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통신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좀 상한가 간 종목이 CS라는 종목이 있었고 반등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사실 뭐 CS는 정치 테마주랑 조금 엮여서 올라가는 네. 부분들이 있는데요. HFR은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재료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또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제 또 아무래도 재건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통신망 재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다. 그리고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폴란드랑 협력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파괴된 통신 인프라를 재건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거든요. 통신 장비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번에 이제 그 한양대학교 병원에 5G 특화망 솔루션을 공급을 합니다. 자, 운영관리 플랫폼뿐만 아니고 코어, 기지국, 무선송 수신부 등 이제 5G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장비를 포함해서 네. 공급을 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잘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게 AI 시대로 넘어가면 데이터, 처리당 데이터량이 또 방대해지게 되거든요. 또 이제 속도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5G 쪽이 아예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장비 쪽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조금 많이 좀 실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5G 쪽에서도. 그래서 HFR을 여러모로 좀 잘 봐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도 엮일 수 있고요. AI 관련해가지고 아직 파생돼서 안 간 쪽이 저는 5G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 주목해볼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 자사주 취득에 대한 내용도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주환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지금 어쨌든 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사실 바닥을 좀 잡은 부분도 있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19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죠. 자, 포착일 이전. 자, 포착일 이후 어때요? 거래량이 확실히 늘어나죠. 네. 자, 정말로 바닥을 잡아내는 게 이 신호라는 거예요. 이 신호를 받아가신다면 사실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도 잡을 수가 있는 기회가 네.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좀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법을 좀 받아가셔서 직접 한번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시초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1,2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만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유난히 좀 반등이 세게 나온 것 같아요. 스마트 머니 기법이 포착되고 나서 지금 제가 대충 이렇게 봤을 때 한 30% 정도 이미 반등이 나온 시점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거죠? 이게 아직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나서 요런 형태의 매집봉이 네. 그림들이 나오고 나서는 급등 랠리가 한 번은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매수 의견이고 그러니까 신호를 받아가셔야지 더 네.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예. 네, 좋습니다. 지금 HFR 마지막 종목으로 받아봤습니다. 아쉽네요. 이 종목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받아가신 후라면 지금 계엄령 사태와 전혀 무관하게 종목이 많이 튄 종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번 더 급등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 마지막 종목으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받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하나가 뜨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0221288566번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절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기도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전해드리지만 저희 채팅창에서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없던 종교가 생긴다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힘든 시장이고요.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이거 믿지 못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좀 대비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정치 이슈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계속 시장이 조금 출렁이는 그렇죠.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표결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빨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강세를 보이던 쪽이 어디냐 봤으면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제가 앞에서도 사실 서두에 반복을 말씀을 드리는데 재건주들을 또 특히 좀 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온 종목들은 더더욱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스마트머니 신호로 인해서 다양한 종목들 추천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 방송에 나오기 전에 미리 포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직접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